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은 거래량이 370만 주 정규장에서 일단 나왔죠. 장중에는 전일 정규장 대비해서 11% 넘게 일단 상승하는 모습도 좀 보였고요. 결국 이제 항서제약의 어떤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좀 시작되는 이제 공지가 블로그를 통해서 나오면서 주가에도 좀 이제 영향을 좀 줬다 봐야 되겠죠. 자, 주가는 이제 전일 종가 대비해서 정규장에서는 5% 상승한 53,200원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내용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이제 HLB 그룹 공식 블로그에 지금 신약 허가 진행 과정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공지가 나왔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6월 달에는 두 가지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서제약 중심으로 그러니까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4월 14일에 이 포스트 액션 레터를 FDA로부터 이제 수령하고 거기서 이제 요구하는 부분들을 처리해서 레터를 다시 이제 FDA를 보냈기 때문에 통상 일반적인 어떤 경우로 보면 이제 5월 14일에 수령을 하게 되고 그 이전에 그래서 이제 다음 과정이 결국 리서브미션 일정들이 이제 항서제약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제 5월 달에 이제 그 뒤에 일정들이 나오지 않았고 그냥 회사에서 밝힌 것은 협의하고 있다 요런 내용들 정도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한 거잖아요.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타임라인이 사실은 좀 나와야 되는 부분에서 그냥 협의 중이라고만 했고 5월 14일 이후 거의 이제 두 달이 이제 되어가는 어떤 6월 달까지도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6월 달 안에 최소한 항서제약에서 뭔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와 테라피틱스의 NK치료제의 탑라인 발표를 앞서 락업 기사가 6월 말이라고 하면 지난주 이번주에 뭔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테라피틱스 중심으로 뭔가 좀 움직여주면서 항서제약의 기사가 나오는 이 두 가지를 이제 6월 달에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NK 관련해서 테라피틱스 주가가 좀 먼저 움직인 상태에서 오늘은 항서제약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이제 주가가 움직임이 조금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와 같은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올해는 3월 달에 CR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항서제약이 FDA에다가 메일을 이제 하면서 포스트 액션 레터를 요구를 했거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작년도에는 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체를 논의하기 위해서 타이베이 미팅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바로 요청을 하진 않았고 요청을 해서 이제 7월 달에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3월 이후에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이 석 달 동안에 회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이제 지체되면서 이 부분을 그냥 아예 확정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만나는 정상적인 어떤 이 과정을 그냥 한다. 그러니까 여기를 해야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작년도와 같은 리서브미션을 공고를 받으면 바로 이제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서제약이 이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반영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관련되는 테스트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좀 했다는 부분들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부분은 만나서 미팅을 하면 여기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또 포스트 액션 레터가 나오거든요. 작년에는 이 포스트 액션 레터에 리서브미션 공고가 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기전을 오늘 공시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타이베이 미팅을 요청했다고 하면 좀 더 빠르게 좀 진행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더 늦기 전에 이 부분을 했다는 것 자체는 오늘 주가가 단발성이냐가 아니라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FDA의 CRL 이후에 평균적으로 제출하는 일정이 6개월이다.
그러면 3월달이면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아무리 그래도 이제 평균 이내로 작년에도 4개월 이내에 했으니까 작년에는 5월달에 받고 6, 7, 8, 9월달에 이제 제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뭐 4개월이라 본다라고 하면 다음 달에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음 달에 넣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오늘 타이베이 미팅을 신청하면 미팅 날짜가 이제 한 달 이내 잡히니까 그럼 7월 중으로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권고를 받아서 특별히 무리 없으면 바로 이제 리스 업무션을 한다라고 하면 뭐 8월달, 9월달 안에 평균 이내로 하기 위한 어떤 이제 항서제약의 스탠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넘어가게 되면 클래스 1이냐 2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지금은 그냥 클래스 2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일정을 잡는 게 맞기 때문에 9월달 안에 넣으면 이제 제출 일자로부터 6개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9월 안에 넣는다라고 하면 한 달, 두 달, 석 달, 뭐 1월, 2월, 3월이니까 내년 뭐 1분기 이내에 이제 최종 결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일정이 나오기 위해서라도 빨리 뭔가 이제 조치를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미팅 이제 공식 요청은 뭐 그런 어떤 스타트하는 의미에서는 뭐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그 레터가 오고 가고 하는 거는 항서제약을 그냥 바라봐야 됩니다만 이번에 이제 미팅하면 여기 이제 작년도 같이 엘레바가 참여해서 그 관련되는 부분에 FDA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그냥 레터만 오고 가는 건 항서제약 중심으로 돌아갑니다만 타이베이 미팅이 한다라고 하면 엘레바도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입장이 달라졌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서제약의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뭐 약보합세 이 흐름을 보이면서 50위안 초반에서 계속 이제 흐름이 보이고 있고 이번 달에 지금 이제 월봉상에서는 음봉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오늘 거래가 380만 주, 400만 주 가까이 나왔는데 보면 공매도의 어떤 거래량은 그 월요일날 나왔던 것만큼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중에 이제 공매도가 막 늘었다기보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현물 쪽에서 물량들이 많이 나왔다. 전체 이제 거래량 370만 주 대에서는 비중이 3%니까 평소 거래량이 없을 때 공매도의 어떤 거래 비중보다는 동일한 거래량에 비해서 이제 공매도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화요일 기준으로 보면 계속 430만 주대입니다. 그래서 이 잔고가 이제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 결국 이제 신규 매수와 커버링이 올라가면서 거래량 터졌을 때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가 이제 이후에 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체결보다 상한이 한 8만 주 정도 좀 많은 흐름이고요. 차트 흐름에서 이제 수급상을 보면 좀 아쉬운 게 오늘 이렇게 타이베이 미팅 요청에 대한 제출 관련되는 이슈가 좀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장 대비해서 언더퍼폼 했던 부분들을 한 방에 올려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 있죠. 오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상한선이 한 55,000원대인데 이 부분을 넘겨서 끝냈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 거래량은 이제 3월달 이후에서는 가장 큰 거래량입니다. 정규장에서 한 370만 주 정도 되니까 제가 항상 뭐 200만 주 이상이 좀 나오고 거래량이 터져야 좀 의미 있다 했는데 정말 뭐 4월달 이후에서는 거래가 계속 제한적인 흐름밖에 안 나왔고 시장이 반응할 만한 회사의 어떤 발표 내용에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가 결국 항서제약이 뭔가 액션할 때 이제 반응을 보인다는 거를 투자자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의 어떤 매도와 장중에 이제 중요한 프로그램 쪽은 이제 의외로 이 부분 좀 누르는 급등했을 때 현물 쪽에서 누르는 흐름들을 11시 이제 회사의 어떤 이제 블로그 공시어들 보면서 급등했을 때 윗꼬리 흐름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후장에 이제 2시 반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안 빠져야 되고 제가 한 53,000원 정도가 이 21이평선 가격 자체가
52,691원이니까 이 위로 올려놔야 지금 이제 일봉상의 추세 전환은 파라볼릭자가 좀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지지선 가격이 21 이평선 가격인 한 52,000원, 53,000원 정도가 되면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공략할 수 있는 이 흐름이 이제 내일도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스타트 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수급이 되는데, 이 부분들을 기존의 공매도 입장에서는 방어하기 위해서 현물로 이제 뭐 JP 모건, 골드만, 모건 스탠리, UBS, 그 다음에 신한은 뭐 큰 매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이쪽에서 방어하는 어떤 매도 물량들이 좀 나왔고, 상대적으로 이제 공매도 쪽인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커버링이 어느 정도 좀 들어오는, 그러니까 공매도 쪽에서 커버링만 좀 제한적이고 신규로 이제 창구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창구가 좀 안 보이죠. 왜냐면 미래에셋이나 키움증권은 단타 쪽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토스 이런 데도. 그래서 작년도 7월 달에는 삼성 창구로 통해서 물량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공매도가 이제 커버링으로 매수하게 되면 이제 양봉이 좀 제대로 좀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스타트가 될 수 있는 가격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6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어떤 상승 흐름이 코스닥이 이제 4월 이제 9일부터 한 25% 올라왔거든요. 코스닥의 150 이제 바이오 관련되는 종목들도 한 그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4월 기준 보면 25%는 5만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6만원대 초반 정도죠. 그러니까 65,000원 정도가 가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시장하고 동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어주고, 저기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제대로 이제 FDA 허가 관련되는 기대감을 반영을 하는 제 가격대고, 그 밑에서는 계속 이제 제한적인 어떤 플랫형 흐름에서 바닥을 뭐 다지는 형태의 그런 어떤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양봉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시도를 하기 위해서 볼린저 밴드 상한이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가격을 넘어가게 되면 그동안에 박스권을 이제 넘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준봉이 될 수 있는 양봉을 일단 만들었다는 게 이제 오늘 이 양봉에 거래량이 실려 있는 양봉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고, 이게 연속적으로 이제 이 가격을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만드는지 여부를 이제는 좀 체크해야 되는 어떤 구간에 들어간다. 그러기 위해서 테라피틱스의 NK 관련되는 부분에 락업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시나리오가 좀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 HLB 그룹 전체적으로도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니까 오늘의 그 회사의 어떤 공지, 그 다음 양서제약의 타이베이 미팅 신청은 상당히 뭐 중요했다. 그래서 7월 달까지 이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수급의 흐름들을 이제 계속 이제 체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계열 종목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